오대산 월정사의 금강경 신행결사에 전국 불자들의 동참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2배 가까운 불자들이 동참하며 기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 삼보사에서는 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대규모 대승 보살개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삼보사는 초이, 용성, 경하 스님 등이 개를 설하며 개첩에 직접 찍었던 도장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며 전통 법맥을 잇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법화정사가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하는 평화대불 기공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안 구룡사에 모셔질 대불은 123m로 완공되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낙동강 창녕무심사가 한국전쟁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무생명의 평안을 기원하며 수륙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벚꽃으로 봄맞이가 한창이었던 지난 주말 청주 용화사도 벚꽃축제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바자회와 모금 행사도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금강경 봉찬 기도로 대규모 신행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1,700여 명에서 3,000명이 동참하는 기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야기도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법당이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로 가득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일심을 모아 합장한 채 마음속 소구 소망을 발언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지난달 1,700명으로 시작한 월정사 봉찬 기도가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온오프라인에서 3,000명이 동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님들도 그렇고 거사님들까지 다들 기뻐하시면서 동참해 주셔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훨씬 더 밝을 수 있는 그러한 단초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흔연하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는 10만 불자 기도혁명을 목표로 새로운 신행문화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매일 2차례 축원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철야 정진을 진행하며 일상 수행과 집중 수행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유튜브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더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자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또 지혜가 생기고 또 여러 도반들과 같이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또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월정사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신행의 계기를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신행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는 6월 10일 주지 정념 스님을 법사로 대규모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정멸보궁 계율도량 대구 삼보사가 전국 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대규모 대승보살개 수계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250년 전 대은, 초이, 범해, 선곡, 용성, 경하, 도원 율사 스님이 개를 설할 때 직접 갭첩에 찍었던 도장을 사용해 전통 법맥을 잇는 의미도 특별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몸이 닿도록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까?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365일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멸보궁이자 계율도량 대구 삼보사. 250년 역사를 간직한 조계종 전통 율맥의 상징인 도장과 가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합니다. 대은, 초이, 범해, 성곡, 용성, 경하, 도원 율사 스님이 개를 설할 때마다 직접 찍으셨던 도장입니다. 일곱 스님 칠대로 내려온 건데 이 도장이 큰 스님들이 이러한 비구와 비구 구족개를 설할 때나 보살개를 설했을 때 이 개첩 이렇게 큰 개첩에다가 이 도장을 찍어 드린 거예요. 삼보사가 지난 8일 대웅전에서 나와 묻 생명의 고통을 없애고 참된 불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처녀 불자들은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 증명으로 제업을 참여하고 상구보리 화중생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동훈 스님은 7분의 율사 스님이 사용했던 가사와 도장이 전통 정맥을 증명하듯 참된 보살이 됨으로써 문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각 유정, 깨달음을 준비하는, 깨달을 수 있는 걸 부족하고 있는 중생이란 말입니다. 보살길을 성수원 도량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살이란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보살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삶의 현장에서 세세상행 보살도 보살을 행을 해야. 삼보사 보살계 수계대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28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4시, 30일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법화종이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서 법화계단 제가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9일 안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총무부장 현묵 스님과 전국에서 운집한 10개 교구장 스님들의 일례에 따라 각 사암에서 동참한 천여 명과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총무원장 관여 스님은 법화종 중앙신도회 결성을 앞두고 법화종도의 자긍심을 높이고 종단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신심 깊은 불자들을 위해 매년 법화계단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정도선대종사의 증명으로 전계대화상 1조대종사, 갈마아사리 보명대종사, 교수아사리 오봉대종사를 모시고 열린 이날 법회는 법화종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신도들을 위해 법화계단을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법화정사가 천안 구룡사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평화대불 기공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23m의 대불이 조성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공법회 김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3m 평화대불이 들어설 천안 구룡사에 지난 3일 전국의 법화 행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서울 법화정사가 800여 명의 법화 행자들과 함께 천안 구룡사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평화대불 기공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화정사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불의 위치를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며 총 28개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올해 1월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법화경을 읽고 쓰는 수행을 하면서 늘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제 윤달 2월 보름날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이 기도 정성을 모아서 에터에 123m의 평화 큰 부처님을 세우게 되었고, 법화정사는 대불이 완성되면 중국 중원의 153m 대불과 미얀마 만달레이 129m 대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공법회 후에는 평화대불 추진위원회 현판식과 시삽식, 터밟기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불자님들은 띠끌 모아 이제 정성을 드리고 우리 법화행자들은 봉사와 친절한 전법을 하면서 기도 원력으로 이 불사를 시작해서 끝 마칠 때까지 기도 공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대불이 원만 조성을 발언하는 법화 행자들의 발언 속에 천안 구룡사가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불교 성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재호입니다. 기도도량 낙동강 무심사가 제15회 수륙용왕대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6.25 전쟁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길 발언했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자리한 기도도량 창녕 무심사. 사부대중이 함께 방생을 하며 마음속 자비심을 돌아봅니다. 낙동강 무심사가 지난 9일 제15회 수륙용왕 대제와 방생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심사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수륙제를 지내고 방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내고 나면 또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복을 짓는 중에 어떤이 방생을 통해서 불자들의 자비심을 정장시키는 생활 그 자체가 방생하는 마음으로 물고기 놔주고 뭐 새를 풀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집착을 버리는 것, 방생을 하는 것. 동참 대중은 수륙용왕 대제와 방생 법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소구소원도 기원했습니다. 서참이랑 강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생하기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초하루 때마다 방생을 하는데 다 소원 성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밟아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가족들 또 편안해지면 좋겠고 다 잘 되시면 좋겠고 또 주위의 사람들 다 잘 되시면 좋겠고. 법회 후에는 작은 음악회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무심사는 지난해 반야신경탑 조성에 이어 올해부터 신묘장구 대다란이경 석각조성 불사에 나섰습니다. 무심사 제15회 수륙용왕 대제와 방생대 법회는 4월 19일 오후 4시 BTN 불교TV를 통해 방영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인천 불교회관 연화사가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음악회를 열고 도심포교 활성화를 함께 일군 불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기념법회는 인천 불교회관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다큐 시청을 시작으로 BTN 울림 라디오 DJ 은가은 씨 진행의 특별 공개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지 일지 스님은 20년 불사에 매진하면서 쌓은 노고와 근심, 서운함을 오늘 여기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참회 정진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인천 불교회관 연화사는 108 사찰 성지순례, 보리수 어린이 청소년회, 나란다 불교대학, 승만 합창단, 세심 다래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상생소통하는 도심포교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원 수행도량 부산 연종학립이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9일 법당 이전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에서 중구 중앙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존의 준재보살상을 모신 연종학림 주지 청명스님은 진원 수행을 중심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명상으로 자신을 일깨우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회를 증명한 도성스님은 맑고 깨끗하다는 준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는 준재보살이 되라고 설했습니다. 연종학림은 2014년 개원한 이래 경전 공부 중심의 법회를 운영하다 2019년 주지 청명스님이 홍콩 원융 불학원에서 진원 밀교 수행법을 전수받아 교학과 준재 명상 수행을 전문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야 국제명상센터와 사티 인터내셔널, 사티 인스티튜트 부설, 사티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녹색 걷기 명상이 김해 순흥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녹색 걷기 명상은 식전 행사로 도명스님의 선기공 시범에 이어 사티 연구소 자명법사의 걷기 명상 시범을 시작으로 총 4개 코스 10개 조로 나눠 대성동 고분군 일대를 걷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은 명상에 관심 있는 스님과 시민들이 자신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걷기 명상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 2019년 4월 첫 걷기 명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후 올해는 포교사단 경남 지역단의 도움을 받아 걷기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무심천 벚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되면서 무료 먹거리도 제공돼 시민들이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시간이 됐는데요. 임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청주 용화사에서 무심천 벚꽃축제가 한창입니다. 벚꽃축제는 용화사가 무심천 벚꽃 만개 시기에 즈음해 청주 시민들을 위해 매년 개최해온 문화축제입니다.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그동안 시민들이
용화사에 보여준 관심에 보답하고 회양하기 위한 행사라며 이번 축제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용화사의 전통과 문화를 느끼면서 또 음식을 나누어 드시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새로운 봄에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안녕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벚꽃 문화 축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 지역의 벚꽃 만개 시기가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져 만개한 벚꽃은 볼 수 없었지만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용화사 신도의 충북불교대학 동문회는 올해도 시민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봉사에 나섰습니다. 좀 서운한 거는 벚꽃이 이미 다쳤어요. 그건 하늘의 뜻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즐기는 모습 보면서 우리 신도회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에선 각종 전시 행사와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및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바자회와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각종 체험 행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용화사에 처음 왔는데 지금 행사가 있어서 볼거리도 많고요. 먹거리도 많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요. 시민들은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울산 함월산 신흥사 연불암이 1년여 불사 끝에 대웅전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상 개금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연불암은 지난 6일 함양 향운암 명천 스님이 불모를 맡아 마하연에서 모셔온 아미타불을 개금하고 새로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해 이날 점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명천 스님이 의식을 맡고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 증명으로 감원 성윤 스님과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성윤 스님은 신라 선덕왕 4년의 창건에 기도 영험이 남다른 함월산 연불암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수행 정진해온 불자님들과의 인연에 감사하다며 선대 스님들의 수계하신 대로 1만여 명이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도량이 되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선진교 법사가 전법 원력으로 일군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30년 만에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정토원은 지난 9일 수광전에서 이사장 선건법사, 민주당 민홍철 의원, 정경원 불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새로 개금한 아미타불을 점안했습니다. 선건 이사장은 묵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부처님처럼 우리도 탐진치로 물든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사 회향 의미를 밝혔습니다. 정토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신도회장을 지낸 선진교 법사가 깊은 인연을 맺은 도량으로 사회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호미든 관음상으로도 널리 알려진 도량입니다. 한국불교 교육단체 연합회가 제18기와 19기 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습니다. 천안 천불사 대웅보전에서 지난 9일 봉행된 법회에는 한국불교 교육단체 연합회장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 세계불교대학장 해광스님, 불교아카데미 학장 취산스님, 보현불교대학장 대각스님과 전 금강대 총장 정병조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한불련 회장 인경스님은 포교사로서 내 마음의 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전법의 시대에 포교사들이 일당백이 돼 전법에 나서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제18기 25명, 제19기 24명 등 총 49명이 품수했으며 새내기 포교사들은 전도와 전법에 거룩한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역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부타피아 명상센터 안민환 원장이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민환 원장은 지난 8일 양산 모브 갤러리에서 중림정사 주지 유수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포교 기금 마련 전시회를 개최하고 일체 유심주 등 서예 작품과 근분 반야심경 사경 등 40여 점의 다양한 불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안민환 원장은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개원한 명상센터 부타피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은은한 묵향을 통해 제법이 공한 이치를 모두 깨달아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부타피아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한 지장법사의 욕심과 양심전이란 이름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둘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800의승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간의 연구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3일 800의승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지만 인정받지 못한 의승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라진 승장사를 복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합당한 추모 사업과 그 일환으로 800의승 탑 건립 등도 요구했는데요. 800의승 명예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교계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침체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팔을 걷어붙인 승가결사체 세간의 연구소를 조명했습니다. 어린이 지도법사 모임에서 출발해 세간의 연구소는 불교를 시대에 맞게 풀어냄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콘텐츠 개발과 연구, 보급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둘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꽃샘추위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은 기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일교차에 따뜻한 겉옷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